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깨의 이제 인스테빌리티 불안정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이런 거 잠깐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 이렇게 그 글레노이드 주변에 라브럼이 있고 이렇게 뭐 정상 병변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제 정상 병변이 아니고 좀 그 이상이 있는 병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요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건데 이제 글레노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술방에서 수술할 때 많이 보셨죠.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돼 있고 이제 요 파란색으로 되는 게 글레노이드고 주변에 이제 흰색으로 되는 게 라브럼이라고 이제 연골판 같은 게 이제 물렁뼈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걸 이제 저희가 보통 방향으로 표시해요. 여기 이제 앞쪽이고 여기 뒤쪽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아크로미온이 있고 여기 코라코이드가 여기 있죠. 그럼 보면 이제 앞뒤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시계 방향으로 표시하거든요. 이제 클락와이즈로 하는데 12시부터 해서 3시, 6시, 9시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슬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2시에 바이셉스 롱헤드가 이렇게 가서 붙어 있는 이 부분이 12시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3시 주로 그 어깨가 빠질 때 앞으로 많이 대부분 한 95% 이상 앞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빠지면서 또 밑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보통 이제 영향을 받는 게 휴메러스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얘를 칠 거 아니에요. 치면은 이 3시부터 6시 사이가 많이 이제 파열이 있거든요. 그 방카르텔에서는 주로 이쪽에 있고 수술할 때 보통 타겟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MRI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을 이제 타겟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리페어를 해주는 거죠. 심할 경우에는 얘가 더 올라가기도 해요. 익스텐션 돼서 위에 있는 뭐 1시, 뭐 2시 이런 데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죠. 슬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슬랩이 뭐 줄임말인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이 라브럼인데 이제 수페리어죠. 위쪽에 있는 라브럼의 이제 from anterior to posterior인데 이제 이 위에 있는 라브럼이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찢어진다고 해서 12시를 중심으로 해서 뭐 1시, 12시, 11시 이런 식으로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슬랩인데 이제 방향이 다르죠. MRI 볼 때 방향을 이제 확인해서 위에가 찢어지면 슬랩, 밑에가 나가면 방카르트고 여기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그 아래쪽, 즉 안테리어, 인피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 있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표시하기가 얘기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터미널로지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용이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표시를 하게 돼 있고 요건 이제 그 밑에 건 정상 병변인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뭐 정상적으로 이제 포라면 즉 요 1시에 3시 사이에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요 사이에 이제 리세스라고 해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게 있을 수도 있고 버폴드라고 해서 이게 아예 없는 게 사람도 있다. 이런 거 이제 설명드렸죠. 이런 건 정상 구조고 이런 건 이제 뭐 감별을 해야 되는데 뭐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요게 이제 항상 좀 버벅대요. 어깨 빠지는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안테리어랑 포스테리어, 인피리어라고 세 개로 구분돼 있죠. 근데 안테리어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포스테리어 제가 나중에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 텐데 포스테리어도 이제 가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왜 앞으로 빠지냐면 그 위로는 안 빠지겠죠. 일단 위로 빠진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위에 아크로미온이라고 뼈가 있고 이 사이에 이제 그 리가먼트도 있고 뭐 CA 리가먼트 이런 거가 다 있고 위에 이제 로테이트 커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위로 빠지진 않아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테이트 커프 파열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이 휴메러스가 위로 올라가는 점진적으로 이제 스피럴 마이그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빠지는 경우는 에큐트한 경우는 위로는 없고 이제 주로 앞으로 빠지는 게 밑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 뒤죠. 여기 앞인데 누워 있는 거죠. 이게 왼쪽 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머리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정상 이제 경사를 이렇게 가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휴메러스는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레트로 버전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뒤에가 이렇게 더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얘 뒤로 빠지기 힘들어요. 얘 글래노이드 걸려가지고. 그래서 앞에는 근데 좀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빠지기가 쉽고 주로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밑에 엑스레이 보면은 요거 좀 이상하죠. 요거 이제 빠져있는 사람 엑스레이거든요. 막 어깨 빠지면 이제 그냥 되게 쉽게 빠져요, 어깨가. 어떤 사람들은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친구랑 장난치다가 뭐 뚝 했다는데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선천적으로 락시티라고 해서 어깨가 좀 유연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그 외에도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빠지는 구조가 어깨고 왜냐하면은 이제 어깨는 원래부터 언스테이블한 구조예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작은 티, 골프 티 위에 공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톡 치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작은 면적이 올라가 있는 건데 그 주변에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고 설명드렸고 전에. 그래서 원래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뼈의 구조 자체는 불안정한데 얘가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원래 이 위치가 이게 더 위에 있어야 되죠. 뭔가 얘도 이게 아니고 휴메러스 헤드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빠져서 이렇게 앞으로 빠진 경우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빠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빠진 사람 엑스레이 찍으면 되게 이렇죠. 내려보면은 아이고 내려보면 이제 얘가 이제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여기 쳐가지고 여기 막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거 표시해 놓은 거죠. 그렇고 이것도 이상하죠. 보면은 마찬가지인데 얘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진 상태에서 안 끼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에서 이제 봤을 때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얘는 또 특이한 게 여기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요거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를 쳐가지고 여기 골절이 있는 거예요. 그 보니반카르트라고 하는데 같이 내려가면서 이제 뼈까지 깨져 있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원래는 얘가 뭔가 이렇게 중간 여기 금이 보이죠. 여기 금이 보이고 얘가 원래는 여기 밑에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앞으로 벌어져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여기 표시해 놓은 건데 여기 그런 이제 보니반카르트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얘 딱 봤을 때 얘도 좀 이상하죠. 위에 보면 뭐 이상하죠. 이거 원래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여기 파져 있거든요. 이것도 힐삭스라고 해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얘가 이걸 치면서 얘가 깨지고 이 뒷부분이 여기 걸려가지고 여기 이제 뼈에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힐삭스 레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좀 보이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글레노이드도 보면 이렇게 하얀 선이 여기 이제 글레노이드 림인데 림에 이제 원래 하얀 선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안 보이죠. 이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니 반카르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늘 보는 사람들은 보면 바로 보는데 이제 잘 안 보면 사실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고 요건 이제 CT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겠죠. CT를 이제 저런 경우는 CT를 찍어봐야죠. 골절이 있으니까 찍어보면 여기 밑에 이 부분이 깨져서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액셜 뷰로 보면은 액셜이래 세스털 뷰로 보면 여기 앞에 깨져서 이렇게 커뮤니션 동반된 프랙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CT를 꼭 찍어봐야 되고 이거 보면 3D로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잘 부러져요. 의외로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심한 경우에는 얘를 붙여줘야 돼 다시. 아니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로스가 있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뭐 이 뼈를 떼가지고 붙여주거나 뭐 이런 수술 방법이 많은데 그런 걸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잘 플랜을 짜서 수술을 하게 되고 저게 만약에 보니반카르트 로스가 심한 경우에는 뭐 아무리 얘를 뭐 이렇게 리퍼해줘도 이 뼈 자체가 없으니까 다시 빠지겠죠. 그래서 이 뼈를 다시 복구해주는 게 좋아요. 뭐 뼈를 다시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 방법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힐삭스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빠지면서 이제 얘가 이 휴메러스 헤드가 앞으로 빠지면서 이제 얘를 치고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 뒷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 걸려가지고 뼈에 이제 여기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힐삭스 레전인데 정상적으로 이제 코라코이드 레벨에서 이게 보이는 이제 힐삭스고 뭐 이건 이제 그 윗부분은 원래 정상적인 그루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본이 이제 뭔가 빠지면은 이제 D를 쳐가지고 뼈에 로스 같이 생기는 거를 이제 힐삭스 레전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밑에 거는 좀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이제 원래 얘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안으로 돌아가서 이게 좀 동그래 보이죠. 원래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휴메러스 헤드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앞으로 길어지면서. 근데 얘는 뭔가 완전 동그랗죠. 이게 돌아 있는 거예요. 안으로 이제 인터노테이션 되면서 저렇게 보이는 건데 그리고 옆에서 찍어보면은 얘가 원래는 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이제 포스처리 디로케이션을 이제 엑스레이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사실 이거 엑스레이에서만으로는 감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이제 초심자들이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 CT 찍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도 좀 이상하죠. 뭔가 원래 이제 얘가 안으로 좀 돌아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앞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동그랗고 이 휴메러스 헤드랑 이 글레노이드 사이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원래 이거보다 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빠져 있는 거다 뒤로. 뒤로 빠진 경우도 가끔 있어요. 거의 없는데 한 100명 중에 한 뭐 두세 명 이 정도 빈도로는 뒤로 빠지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CT 찍어보면은 이렇게 지금 뒤로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휴메러스도 이렇게 여기 프랙처가 보이는데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절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MRI를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코라코이드 레벨에서 이제 힐삭스가 뒤에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앞쪽에도 뭔가 이제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뭐 흔치 않은 그냥 특이한 건 좀 이제 위로 빠져 있는 건데, 로테트 커프 테어가 있으면서 위로는 제가 안 빠진다 그랬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경우도 아니고 별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거는 이제 모식도예요. 방카르트, 아까 제가 MRI에서 앞으로 이렇게 휴메러스 앞으로 치면서 얘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라고 했는데, 요게 가장 일반적인 방카르트죠.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글레노드의 라브럼이 여기 디태치가 되면서 여기 이제 조인트 캡슐까지 같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벌어져 보이는 경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카르트. 근데 이게 되게 변형이 많거든요. 아까 뼈까지 같이 물고 떨어지는 경우, 프랙처 동반되는 경우도 똑같은데, 이제 뭐 오세우스 방카르트도 있는데 보니 방카르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가 물고 떨어지면은 이제 보니 방카르트가 되고, 원래 앞쪽인데 이제 뒤로 빠지는 경우는 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리버스 반대쪽이라 해서 리버스 방카르트라고 하고, 뭐 이런 이제 변형이 있는데, 이제 펄서스는 여기 글레노이드만 이렇게 딱 뭔가 이제 라브럼만 떨어져 있고, 이제 페리오스툼은 인텍트한 경우 이런 거고, 이제 뭐 얘는 페리오스툼이라고 해서, 이제 페리오스툼 뭔지 알죠? 수술할 때 기구 있잖아요. 페리오, 이제 뼈 옆에 붙어 있는 막인데, 이제 그것까지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알프사인데, 뭐 안테리어 아브럴, 뭐 페리오스티얼 슬리브 어벌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있고, 이건 글레드는 이제 여기 이제 아티큘라 디펙트가 있는 거예요. 글레노라브럴 아티큘라 디펙트인데, 이제 아티큘라 디펙트까지 있어서 여기 이제 영볼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방카르트 레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앞에 아시겠죠? 떨어지는 거고, MRI에서 보면 명확해요. 보이시죠, 이거? 여기 원래 얘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고 이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냥 찍은 건 아니고 MRR스로 찍은 거거든요. 이제 MRR스로는 그럼 이제 조영제를 직접 조인트 안에 인젝션 한 다음에 찍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냥 방카르트가 false negative, 그러니까 그냥 찍으면은 그냥 이게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방카르트를 감별할 때는 MRR스로 찍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거는 뭐 그런 거고, 저희 병원에서도 가끔 시행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 찍었는데 그냥 인젝션 하고 찍으면 돼요. 그럼 확실하게 좀 보일 수가 있고, 요런 아까 제가 얘도 보면은 이제 뭔가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뒤로 밀려 있는 이런 소견이 보이죠. 여기 CT에서 보면은 여기 골절이 좀 있어 보이죠. 앞쪽에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원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뒤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MRI에서 봐도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거, 이게 보니방카르트가 이제 보일 수 있는 거다. 이런 보니방카르트는 사실 CT에서 조금 더 잘 보이긴 해요. 이제 뼈가 떨어진 거는 요 위에 있는 모식도가 이제 뼈가 같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 이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변형들이 이렇게 CT에서 쭉 보여주는 건데, CT랑 MRI에서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라브럼 자체가 앞쪽에서 떨어져 있는 거, 요거 MGHL은 이제 미들 글레너 휴멜 리가먼트인데 이 위치가 대충 3시 방향 정도 있거든요. 그 아래쪽 방향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여러 가지 변형들을 옆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 보이는 걸 찍어 놓은 건데,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MRR스를 찍을 때 방카르트 레저는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이렇게 액셜 뷰로 밑에서 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이미지를 보는 거고, 옆에서 보는 건 사실 저거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설명해 주는 거고, 얘는 이제 이게 떨어져 가지고 뒤에까지 있는데, 완전히 이제 MRR스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영제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보면은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만약에 그냥 MRI 찍었을 때는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조영제가 안으로 스며 들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그냥 MRI에서는 조영제를 인젝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알기 힘든 경우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찍을 때 또 이제 조영제를 넣고 찍을 때도 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찍는 것보다 팔을 이렇게 벌리고 뒤로 돌리고 찍으면은 얘가 이제 밑에 있는 조인트 캡슐이랑 글랜드 휴메럴 리가먼트 인피리어 자체가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좀 더 벌어져서 잘 들어간다 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잘 안 보이면은 새로 찍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 이거 리버스 방카르트인데 앞쪽이 아니고 뒤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죠. 보니 방카르트가 뼈가 같이 돼 있는 경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뭔가 어깨가 빠졌을 때 앞쪽이나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연골 그러니까 라브럼만 떨어지거나 아니면 뼈까지 같이 물고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요거를 이제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버폴드 복잡한데 얘는 이제 그 알프사인데 이제 그 지난주에 그 정 원장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는데 좀 얘는 들어가 보면 이제 관절경으로 들어가 보면 원래 이제 여기 그 라브럼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되게 낮아 보여요 뒤로. 왜냐하면은 이제 이 페리오스티엄에 어벌전이 있기 때문에 그 원래는 여기 노란 선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죠. 파란 게 여기 있어야 했다고. 근데 이제 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뒤로 밀려나가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다 디테치를 억지로 한 다음에 다시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꾸며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요 MRI 보면 정확하죠. 이게 뭔가 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떨어져 보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알프사인데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고, 그래서 이런 병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유사한 병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깨가 빠지면서 라브럼이 앞이나 뒤에가 찢어지고 이제 뭔가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수술을 해줘야 된다. 이거 어깨 보통 한 번 빠진 경우 수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병변이 있어도 좀 지켜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부터 수술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인디케이션이고 이제 그 사람이 혹시나 뭐 운동선수구나 너무 젊다 빨리 재활을 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끔씩 한 번 빠지는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두 번째부터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